여기 지금 주한기 교수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맨날 유명한 유튜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화상 회의할 때 몇 번 뵀었죠. 첫 질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정책을 진짜로 이렇게 쓸 줄 상상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네. 적당히 하다가 말을 듣고서 네. 이게 국가에 엄청난 그 위해를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네. 관두겠지 그랬는데 네. 끝까지 네. 악착같이 이렇게 밀어붙이네요.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좀 약간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데 원자력 멈추고 태양광하고 풍력 돌리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네. 그 전력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네. 걸 왕창 해놓고 네. 햇빛 많이 날 때 저장해놨다가 뭐 네. 밤에 쓰고 네. 그러면 되죠.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일에서 비용, 경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비용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전력 저장치에 들어가는 네. 재료의 양도 문제고 네. 덩치도 문제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보통 민간인들이 말하는 배터리죠. 네. 배터리죠. 배터리죠. 네. 그리고 2차 전지라고 불리는 거. 네, 리튬 아이언. 네. 좀 고급으로 얘기하면 ESS인가요? 그게? 그렇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에도 배터리 써야 되는데, 네. 예? 발전기에도 배터리 쓰고 그리고 가격도 비싼데. 그게 이제 세계가 다 전체적으로 ESS를 네. 용량 확대로 가면은 네. 리튬의 이제 자원 고갈 이런 게 네. 문제가 되고 그럼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죠. 네. 지구에 있는 리튬의 양이 한계가 있는데. 뭐 바다에도 있고 그래서 뭐 뽑으면 되겠지만 네. 결국은 비용이죠 다. 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배터리로 하면 기저전력이 뭐 이런 얘기 나 좀 들었는데 예, 그 기저전력 역할을 원자력이 한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예, 예. 그게 뭐예요? 원자력과 이제 화력발전이 그 하루 중에서 보면은 전력 수요가 네. 주간에는 증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시간대는 이렇게 이제 그 최저 수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럼 이 최저 수요 라인에 거의 맞춰서 기저전원의 역할을 하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럼 사실 원래는 야간에 남는 전기가 있잖아요. 네. 그 남는 전기를 양수발전소와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아. 주간에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물을 방류를 하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 원자력이 안 받쳐주면 딴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기저가 이제 밑에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네. 원자력이 지금 한 25% 이렇게 네. 깔아주는데 그거를 없애면 네. 그러면 이제 석탄이 늘어나고 아니면 또 이제 LNG가 늘어나고 네. 그러면 이제 석탄 늘어가면 이제 대기 오염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 네. LNG가 늘어나면 또 이것도 비용이에요. LNG 네. 비싸니까. 네. 결국은 환경과 경제에 이제 큰 부담을 주는 거죠. 네. 원자력 없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문제 영화 있잖아요. 그 뭐지? 판도라. 네. 있잖아요. 아니 원자력 사고 나면 그런 일 벌어져요? 그런 일 절대 안 벌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판도라 사람들이 뭐 그 엉터리라고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서 봤어요. 네. 근데 봤는데 딱 첫 장면에 보면 이제 그 원자력 경락 건물이 네. 굉장히 좁고 길게 네. 그리고 굉장히 허약하게 보여요. 네. 이제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아. 쉽게 터질 수 있게. 네. 전혀 안 그렇고요. 네. 낮고 똥똥하고 네. 1.2m 콘크리트로 돼 있고 네. 지금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큰 사고가 3번 났었는데 네. 그 경락 건물 그 똥똥한 게 잘 있는 사고가 미국의 TMI 사고예요. 네. 거기서 이제 불행히도 원자로가 녹았지만 네. 워낙 그 견고하게 네. 잘 버텨줬기 때문에 원자로 경락 건물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우리나라 원전은 다 그런 거고 네. 그런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 후쿠시마에서 사고 났던 거는 그런 경락 건물이 부실했던 거고 네. 여기 체르노빌은 아예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경우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완전 허구 상상 속 네. 그다음에 그건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그다음에 순엉터리죠. 이제 얘기할 때마다 이제 체르노빌 봐라 터졌지 않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전은 그런 거하고 기본적인 설계가 다른. 그렇죠. 네. 체르노빌 원전은 이제 소위 흑연 감속 원자로 뭐 이런 건데요. 네. 이거는 구 이제 소비에트 네. 소련이
얘네들은 이제 핵무기 원료 이렇게 예. 쉽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아. 그런데 유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 서방 원전은 예. 그렇게 안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출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통 서방 원전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네. 그 고유하게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있는데 네. 쟤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는 출력 폭주가 일어난 사고예요. 네. 출력이 축축축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는 그런 건 아니고 원자로는 정지돼 있었는데 네. 정지돼 있어도 이제 열이 방사선 붕괴해서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그걸 못 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특성도 확 다른데 일단 그 체르노빌 사고는 네. 원래 설계할 때부터 위험한. 고유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 설계된 거였고 네. 우리나라 원전은 안 그래요 전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터지는 게 아니다. 터지는 게 그냥 아니라. 녹을 수는 있어요. 녹을 수는 원자로가 있는데. 녹을 수는 있는데 네. 그 밖에 있는 네. 그 경락 건물 네. 그게 터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도 방사능 물질의 유출은 없을 거고 그럼 뭐 판도라에 나오는 것처럼 막 혼란스럽게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구 환경 문제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 게 지구 온난화인데 그렇죠.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일은 안 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 그 환경 그러면서 원전 폐기했다가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지금 폐쇄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여전히 11%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이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네. 주변국들하고 이제 전력망 공유가 아주 원활하게 되는 국가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갈탄도 빵빵하게 나오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웃 국가인 프랑스에 비해서 원자력 경쟁력은 좀 딸리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밀고 가는 거죠. 재생.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늘리려고 네. 이제 원자력을 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다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네. 그 갈탄, 되도록 게 노천에 네. 갈색 탄이 있어갖고 그냥 떼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이 유럽의 1등이에요, 걔들이. 그래서 원래 목표와도 이렇게 1990년부터 2020 몇 년까지 줄이기로 했던 거를 네. 못 맞추는 거예요. 아.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렸으면 되는데 네. 석탄에 의존을 하더거든요. 원자력 줄이고 석탄 떼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간단하게 보면 그냥 원자력이 줄은 거를 재생에너지가 커버한 게 아니라 갈탄이 커버했네요. 정확히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네.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네. 원자력을 줄인 거를 이제 다 그게 커버를 못한 거고 네. 그래서 석탄이 늘어난 거고 그렇죠.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은 바람이 언제나 불어주는 건 아니고 태양이 언제나 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필요할 때 바람만 불고 태양을 뜨면 갈탄 떼는 거네요. 독일이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독일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지금 이제 설비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바람이 이제 독일은 풍력이 세요. 네. 바람이 쌩쌩 불 때, 저 북해에서 쌩쌩 불 때면 전기가 남는 거예요. 네. 그 전기가 남으면 이제 발전기를 원래는 세워야 되는데 그 네. 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덤핑을 해서 이웃 국가에 보내는 거야. 아, 자기네 발전소를 죽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그 유럽에서 그 네. 전력망을 혼란시키는 아. 그런 이제 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죠. 이제 좀 원전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뭐 다시 이제 많이 짓는다. 지금 한 53기 정도가 네. 현재 건설 중인데요. 네. 뭐 중국이 일단 제일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다음에 저 뭐 UAE 네. 뭐 사실 저 반원전 하는 사람들은 세계가 탈원전이 추세다라는데 지금은 사실 탈원전 하는 국가는 4나라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원전을 여태까지 없었다가 네. 원전을 새로 도입하는 국가가 훨씬 많아요. 네. 지금 현재 4나라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등등해서 더 많은 나라가 네. 새로 원전 운영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계가 탈원전이 추세인 게 아니고 세계는 이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 기후변화 대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이제 원자력이 필요하니까 사우디 같은 나라, UAE 같은 나라가 왜 원전을 해요? 거기서 석탄도 나고 이제 석유도 빵빵 나고 햇빛도 쨍쨍 나는데 네. 원자력의 장점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건 약간 좀 아픈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원자력 그 경쟁력이 이 정도 들어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확 떨어졌죠. 네. 지금 사실 경쟁력 그러면 우리가 저 UAE에 지은 원전이 네.
프랑스가 짓는 거에 예. 한 2분의 1, 미국이 짓는 거에 한 3분의 1.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그 저비용으로. 아, 가격이 반값이에요? 네. 우리는 그게 그렇게 된 거는 네. 우리나라는 그거 한 40년 동안 예. 3년에 2기 정도씩을 꾸준히 이렇게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원전 공급망이 음. 완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고 또 그러면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품질도 높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고 그렇다고 그게 뭐 싼 게 비지떡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NRC에 그 지금 우리 최신 원전 APR 1400 인허가도 받고 유럽에서도 받고 그랬는데 가격도 싸고 기술도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금상첨화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수출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뭐 200억 달러 뭐 몇십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간접적인 수익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UAE에 원전하니까 우리가 원전 그러면 사실은 UAE 사람들 굉장히 자기들 원전 운영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오 자기들도 이제 첨단 기술을 자국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국방도 같이 갖고 의료도 같이 갖고 간접적으로 사이드로 원전 수출하면서 사이드로 얻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난 거예요. 뭐 원전 수출이 뭐 수백조 아니 수십조라면 뭐 한 예를 들어 30조라면 그다음에 운영하고 뭐 그러면 한 7, 80조 돼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얻는 것도 한 30, 40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탈원전 정책 이렇게 되니까 탈원전은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 건설하는 걸 전면 금지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서플라이 체인 다 있고 대기업 두산도 그렇고 이제 중소기업도 있고 다 완전히 자급자족하고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부품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가동 중인 원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전 산업이 그냥 몰락하는 거 그게 이제 산업 경제적인 그런 폐해도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부품을 제대로 못 넣고 이제 그러면 가동하는 원전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부품 업체들 어떻게 연명해요? 아이고 뭐 제가 많이 자료가 있는데 일단 자기네 그 설비 팔아요. 그래서 뭐 직원 봉급조 때는 얘기 아니면 또 어떤 공장 같으면 몇 년 전에 우리 계속 원전 지을 거니까 공장 설비를 확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돌아가니까 그거 창고로 쓰고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네요. 그냥 잘려. 그럼 저는요 나중에 그 회사들 다 망하면 부품 어디서 사와요?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써야지. 그러면 이제 뭐 제품의 질도 문제겠지만 가격도 비싸지는 거고. 제가 중소기업 얘기했는데 대기업은 좀 나요. 두산은 이제 정부에서 뭐 3조 6천억이나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연명이 되는데. 그렇게 빚이지 뭐. 그거 그냥 빚이고 갚기가 어려워요. 지금 원전 안 하면. 풍력 발전기 해가지고는 두산 살아날 수가 없어요. 두산이 뭐 블레이즈나 뭐 기타 등등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사실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교수님. 원자력은 안 그래요. 원자력은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회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산은 세계 최고예요, 그야말로. 미국에 짓는 원전도 두산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중국에 짓는 AP1000이라는 최신 원전도 얘네들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걔들이 이제 기술 전수를 받아갔어요. 근데 풍력 발전기는 아니에요. 정말 중국 애들도 하고, 뭐 저 덴마크 애들, 스페인, 독일, 뭐 아무나 다 해. 뭐 개나 소나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뭐 이렇게 파이프 만들고 날개 만들고 그런 거 큰 기술은 아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용기만 해도 25cm, 30cm로 되거든요. 그 용접을 해야 돼. 이렇게 여기 이제 플랜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용접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몇십 년 동안 축적되고 숙련되고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이것도 약간 죄송한 질문인데요. 학생들 보고 있으면 어떤 심정 드세요? 미래 직장. 제가 제일 열받는 게 저도 이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무고한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만큼 피해를 보는데 이번에 그 대학원 과목 개설했는데 수강 신청 학생이 1명이에요. 그게 3명은 돼야지 그 폐강이 안 되거든요.
그거 이제 그 책임 실수 못 채우면 뭐 딴 데 가서 강의해야 되고 이제 노가다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수 딴 교수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학생 좀 꺼달라. 네. 졸업 이제 이수 요건 다 채운 애들도 가서 좀 듣게 해서 그래서 이제 4명에서 이제 유지는 되는데 네. 저는 뭐 요만한 문제지만 그건 네. 사실 문제도 아니죠. 네. 학생들이 네. 여기 사실 우리과 오는 애들 머리 좋고 열심히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논문 쓰고 그래서 졸업하는데 네. 할 데가 없는 거야. 네.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무고한 학생들이 무고한 피해를 받는 게 이제 학생들이에요. 중소기업 학생. 네. 근데 왜 제가 무고하다 그러냐면 이게 탈원전이 어떤 정당한 근거, 네.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허허허. 위에 있는 사람이 네. 이거 하지 마. 위험해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래요. 네. 이 양반이 옛날에 고리 가서 이제 연설할 때 고리 영구정지 선포식 그러면서 네. 사실은 그 이름부터 원자력기를 능멸한 건데 네. 고리 퇴역식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거기 가서 한 게 일본에는 그렇게 지진에 잘 대비됐는데 네. 이제 동일본 대지진 나서 네.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 네. 1368명이 죽었다.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경주 지진 났지 않냐. 네.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니까 네. 우리 이제 원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냥 들으면 맞지. 네. 우리가 말도 동일본 대지진, 경주 지진, 네. 근데 거기 중요한 연골고리 하나를 네.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네. 그게 쓰나미예요. 네. 동일본 대지진이 왔을 때 거기 동해안에 일본 동해안에 5개 원전 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지진이 나면 이제 정전이 되고 그러니까 네. 다 정지를 하고 비상발전기가 이렇게 가동이 돼요. 네. 나머지 4개는 비상발전이 잘 돼서 잘 네. 이제 안전하게 관리가 됐어요. 네. 근데 40분 뒤에 쓰나미가 왔고 네. 그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 네. 침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비상발전기 쓰나미가 없었으면 네. 암만 그렇게 큰 지진이 왔어도 그게 네. 규모 9거든요. 네. 그래도 멀쩡했다고.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딱 안 넣었으면. 그렇죠. 그게 또 그게 그 설계가 이제 미국 토네이도에 네. 대비해서 이제 네. 안전하게 밑으로 가게 한 그런 아. 설계이 요거를 걔네들이 그 처음에 건설할 때 네. 그런 거를 이제 실수한 건 있지 네. 일본 애들이. 네. 그래서 제 초점은 쓰나미가 없었으면 네. 지진만으로는 멀쩡했다 이거예요. 네. 여태까지 지진이 네. 원전에 치명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네. 그 오나가 발전소라는 건데 후쿠시마 옆에 있어요. 얘는 진앙에 더 가까워. 네. 그 지진도 더 세게 왔어. 그렇지만 얘는 부지가 높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수가 안 되고 네. 멀쩡하게 그 동네 쓰나미 피해 봤던 사람들이 한 네. 300명이 와서 네. 3개월 동안 거기서- 대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얼마나 지진에 잘 대비가 강건하게 되었는지 네. 역설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대통령이 양산에 이제 집에 있는데 네. 그 경주지진 날 때 네. 양산에 집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죠. 네. 그래서 그걸 갖고 겁내시는데 아니 자파요. 거기 첨성대 있잖아요. 네. 1360년 네. 정도 됐는데 네. 그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거 그때 무너졌어요? 네. 안 무너졌지. 네. 지진도 약하고 네. 센 지진 와도 원전이 제일 사실 잘 버틸 건물이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서 제 생각에는 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거보다는 야 요렇게 하면 이게 표가 더 될 것 같다. 그렇게 아마 계산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많이 그 국민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원전에 대한 찬성이 더 높아요. 아, 네. 70대 한 25 정도는 네. 돼요. 찬성이 높아요. 아니 이번에 이제 월성, 네. 월성 가지고 이제 월성 1호기 폐쇄 가지고 이제 다시 수사도 들어가고 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답정 넣어 딱이 그게 아, 답정 아. 넣어. 야 그냥 세워.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세우랬다고 이제 세우는 그런 우리 민주국가니까 법치 국가고 네. 그렇게는 못 세우니까 네. 뭔가 이제 핑계를 갖다 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유 저 지진 나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 네. 이거를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안위에서 이제 그 전에 네. 그런 거 이제 다 대비돼 있으니까 가동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내줬거든요. 네.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있어 안전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이거 계속 돌리면 네. 손해다. 네. 그거 이제 생각을 한 거네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계속 돌리더라도 이제 세워놓는 날이 많고 네. 뭐 이용률이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전기 파는 값을 네. 별로 못 받을 거다. 판매 단가를 이제 낮춘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이제 악수가 된 거야. 네. 왜냐하면 네. 한수원이 저 전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평균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2016년에 54원이었어요. 킬로와트 시당. 네. 근데 얘들이 판매 단가를 51원으로 친 거야. 3원이 또 떨어졌네? 네, 그거는 월성에서 난 전기만 그렇게 싸게 판다는 게 아니라 네, 나머지 한전에서 나오는 원자력 전기를 전부 원가보다 싸게 판다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지. 네. 그거 꼼수 쓴 사람은 작년에 자기들이 원가를 54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거를 네. 모른 거야. 아이고. 네. 이게 약간 모자랐던 거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번에 뽀롱이 난 거예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해. 네, 뽀롱 이런 표현도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는 네. 이게 다 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야, 언제 세울 거야? 딱 이거 한 데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세한 건 이미 나와 있지만 이 한수원은 여러 가지 보면은 바로 세울 수는 없어요. 이미 돈 7천억 들어갔지. 그러면 그 바로 세우면 손해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안위에서 연구 정지 승인 날 때까지 좀 돌립시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업부 장관이 그 과장에 이렇게 보고했더니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죽을래? 네. 너 죽을래?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경제성 없는 걸로 하고 그거 없는 걸로 만들 때 판매 단가를 원가보다 싸게 만드는 얼마나 이 비상식적인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갔다라는 지시가 들통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 444건 해필이면 444야. 443도 아니고 그 마의 4가 또 거기 딱 걸렸네. 싹 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너 죽을래 하고 444 때문에 검찰이 이거 확실하거든요. 이건 빼박이네. 네, 범죄네. 증거인멸에다가. 근데 이거 누가 시켰어?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 그때 파견된 행정관도 수사하고 그런다지. 진짜 표현 진짜 좋다. 오늘 나오는 표현들 죽을래, 이 꼼수, 뽀롱.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제가 교수들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죽을래는 교수님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표현 전 장관님께서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진짜 기반 그건데 원자력의 안전성이라든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전이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 사고가 날 확률 이런 걸 뭐 10분의 1씩 이렇게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제3세대 원전이 APR 1400이라는 게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제4세대 원전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오고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가 요새는 SMR이라 그래요. SMR이요. Small Modular Reactor. 그렇죠. 그 모듈이에요. 모듈인데 작아. 그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 만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 원자로를. 그다음에 트럭이나 배에 싣고 가서 그냥 이게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기간 뭐 이런 게 확 줄어들죠. 그다음에 작게 만드니까 안전계통 이런 게 훨씬 덜 들어가도 그게 돼요. 혹시 공냉식인가요, 그게? 순행식인데 순행식이에요. 보통은 이제 펌프를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NRC에서 허가를 받은 거는 펌프를 안 돌려요. 그래요? 그 이제 자연 대류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올라갔다가 그렇죠. 위에서 식혀지면 내려오잖아요. 이게 자연 대류야. 이걸 원자를 조금 길쭉하게 만들면 그냥 자연의 힘으로 중력의 힘으로 순환이 돼요. 이게 펌프가 없어도 돼. 그럼 비상시에 전기가 끊어져도 그냥 돌아요. 여기서 뜨거워지면 위로 가서 이제 거기서는 공냉이다. 순행 공냉이 같이 되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공냉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야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원자로 시키는 건 순행이고 무슨 이제 원자로에서 나온 그 뜨거워진 물을 이제 식힐 때는 공냉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모듈로 그렇게 작게 만들면 지금 전기가 생산된 곳과 소비지 간의 거리가 있어서 그게 이제 송전의 문제 그렇죠. 이런 비용인데 그게 줄어드는 거지. 소위 이제 분산 전원으로서 이 SMR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뭐 도시 근처에 이렇게 가도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쓴 표현처럼 충분히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요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긴 붐이에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네. 민주당이 이제 했는데 민주당은 원래 반핵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후 변화 대처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자력 없이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SMR 개발하는 거는 적극 지원하겠다. 네. 어드밴스드 뉴클리어라고 딱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 스몰.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소형 원자로 네. 사업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진작에 그런 네. 이제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스마트라고 네. 소형 원자로를 SMR을 이제 네. 사실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인허가까지 받았는데 네. 문제는 저놈은 좀 똥똥해요. 네. 트럭에 못 실어. 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경락 건물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래서 네. 저게 요새는 저 이후에 나온 것들 네.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좋고 기른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네. 저때 개발한 이제 핵심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 펌프라든지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다시 네. 이제 또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SMR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저러고 있으니 그것도 안 끊어진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 원자력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똥오줌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작에 고쳤지. 아니 이게 그 다른 나라들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해서 네. 재생에너지 연구비와 원자력 연구비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원자력 연구비를 더 많이 그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퍼주고 있고 원자력 연구비를 더 오히려 줄여버리고 있는 양상인데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 전환이 석유에서 전기로잖아요. 네. 석유에서 전기로로 결정을 하고 보니 원자료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네. 석탄에서 네. 석탄을 줄이자는 거예요. 석탄 사용을 줄이고 석탄에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그거는 그것도 전환이죠. 네. 근데 애꿎은 원자력을 줄이면 안 되는 거지. 네. 원자력은 정말로 청정에너지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교수님 같은 원자력 전문가가 있으셔야. 뭐 제가 뭐 부끄럽지만 네. 저도 나름 그래도 이 동네에서 한가락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니,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저 여기 보면 여기 ANS 펠로우거든요. 우리나라 현직 교수 중에 저만 이제 펠로우. 좌파들이 말하는 원자력 모피아. 근데 저는 이제 안마가 됐습니다. 그냥. 사실 요새는 막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사회 소통 이런 거 많이 하지만 한 4년,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가상 원자로라는 거 해요. 가상 현실. 그 원자로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나름 그 세계를 리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애들 논문 갖고 와도 읽어서 하는 시간보다는 좀 이런 거. 그런데 전 사실 이거 얼른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저런 일 다시 하고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 그 전단 나눠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서울역 가서 그날 비왔잖아요. 네, 비와가지고 밑줄 교수님 비를 쫄딱 맞으시고 이대순 대표님하고 저기서 광복절 맞아요. 그때 그때도 있고 한번 비 맞은 사진이 있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선생님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비 쫄딱 맞고 전단 돌리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거 광복절 날 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핵물리학자, 다른 핵물리학자분들이 노물리, 원자로 물리.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구실과 강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좋은 기술을 줄줄이 이제 뽑아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그걸 못 하시고 지금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제가 뭐 저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기구한 거지. 아니 저는 영광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문재인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던 인간하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나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했어요. 서울대 일명 우리 대학 입학 때 커트라인 있잖아요. 뭐 물리학과
의대 뭐 이렇잖아요. 야 대한민국의 의사들하고 물리학자들이 이 정부에서는 이 정부의 일명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나와서 텔레비전 프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후려 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상에 약간 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요새 SNS 이런 거 이제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막말로 막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 옛날 같으면 막 핏대 내고 그랬을 텐데 요새는 이제 무던해졌어요. 네. 아, 그래도 내 참고 이분들을 설복시켜야지 이제 그런. 네. 아 저도 그거 다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일명 저는 오죽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보면서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되고 그냥 선전선동이면 감성, 예. 예. 감성이 통하면 그냥 물리학자하고 뭐 의사하고 다 자기들 발밑이야. 막 쌍욕해도 되는 대상이야. 이건 바로 잡아야죠. 이번에 그 이제 그 학생들이 네. 월성 1호기 기획 살인 사건이라는 대자보를 전국에 그거 다 대박. 붙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유튜버가 그걸 보고 그걸 비판해요. 저쪽인데. 네. 근데 막 얘기를 전개하는데 네. 전혀 사실관계를 몰라요. 네. 예를 들어 444건도 네. 그건 너무나 숨길 수 없는 창피한 얘기인데 그것도 뭐 저쪽 조선일보 이런 데서 조작했다 뭐 이런 식의 애들은 그것도 못 봤나 봐. 조중동이면 무조건 다 악마야. 근데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유튜버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돼서 분개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 좋아요 엄청 붙었더라고. 야 참. 네? 저 사람들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저는 완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교수님이 토론에 아니라 교수님 표정으로 우격한다 뭐 이런. 그래요. 그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완전 이용률 표를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설비 개선하려고 4월 달에 이제 세워놓고 12월까지 그냥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뭐 대통령 당선되고 월성 1호기 폐쇄한다고 대선 공약으로 막 떠들고 그랬는데 그거 산소니 다시 돌린다고 감히 얘기는 못하죠. 그래서 나셨던 거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평균 이용률이 낮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세요. 그거 되게 유명한 짤입니다. 교수님 이거 오늘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 아주 재밌게 잘 리드를 해주시네. 이게 우리나라가 산업국가잖아요. 네. 산업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럴 때 이제 저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거든요. 에너지 정책 잘못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맞아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게요. 미국이 지금 요새 목에 힘주고 이제 굉장히 강성 국가가 부강해졌잖아요. 네.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셰일이요? 그렇죠. 셰일을 아주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중동에 의지할 할 필요가 없고 중동에 이제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러시아가 쪽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천연 그런 에너지 자원이 없잖아요. 땅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술 집약적인 아무나 못하는 그런 원자력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죠. 혹자들은 이제 반핵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우리나라의 원전 밀도가 너무 높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살지. 아파트에 살지. 미국같이 주택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효율이 좋은 밀도가 높은 그다음에 기술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원자력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수출하면은 산유국이 석유 수출하는 거 같은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수출하는 거. 그런 거로 해야지. 단적으로 가진 것도 얘기하면- 없는데 우린 천연 자원이 없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 10만 제곱킬로미터 중에서 한 거의 62% 정도는 산지고 나머지 한 3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남는데 그 중에서 16,000 제곱킬로미터는 농지거든요. 식량 생산해서 먹고 그래야죠. 그러면 22,000 제곱킬로미터 중에서 또 이거 하천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화 유적지 빼고 또 이런저런 또 보호구역 빼고 하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로 또 제가 전에 해드렸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한 기와 맞먹는 전력을 태양광 발전소로 생산하자면 얼마나 땅을 해야 되는지. 땅도 없는 나라에서 땅 필요한 발전을. 교수님이 조금 전에 미국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네, 제가 제일- 제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 미래 산업 얘기할 때요. 네. AI 얘기하잖아요. 네. 그 서버 뭐로 돌려요? 서버? 전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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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뭐로 돌리죠? 다 전기죠. 전기 자동차. 네. 전기죠. 전기죠. 근데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나라 망하죠. 전체 에너지는 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석유나 석탄 쓰는 거는. 네. 그렇지만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거거든요. 네. 전기를 얼마나 풍족하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방향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념만으로 하는 거예요. 네. 태양광 좋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발전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안정적이고 싼 전기였던 거. 네. 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거고.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다 좋은데 네. 그거 좀 위험하지 않냐. 네. 그다음에 그 사용 해결료 10만 년간 내내 어떻게 할 거야. 네. 이제 그런 거 아마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떻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원자력 사고로 네. 방사성의 물질이 나오죠. 죽은 사람이 43명이에요. 네. 체르노빌 사고 딱 하나. 네. 그 후쿠시마 사고는 1363명, 68명. 그거는 그냥 대피해 있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여태까지 한 사고 한 건에 43명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원전이 한 50여 년 동안 한 600여 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역설적으로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원전이 생명 안전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입증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더 안전한 원전이 지어질 거고,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나라 같으면 4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락 건물 경구하기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안 되고 대피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사용 해결료 뭐 10만 년간 되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이제 그 금방 없어지는 거, 금방이라 해도 한 300년은 걸려요. 그다음에 뭐 1000년 이상 가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원자로에서는 핵 분열을 하잖아요. 핵이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파편 핵들이 얘들이 이제 바로 붕괴를 해요. 근데 얘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물, 지하수 이런데 잘 타고 흘러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게 환경으로 못 가도록 사용 해결료 용기를 구리 한 5cm 정도 되는 구리 용기에다 딱 집어넣어서 밀봉을 해요. 그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무지하게 강해요. 단유세문경 옛날 그 고조선 때 이렇게 부장했다가 지금 한 뭐 2000 몇백 년 돼서 거기 보면 단유 그 세문이라는 게 가는 문이잖아요. 1mm도 안 되는 그 세문이 그대로 있어요. 부식이 안 해. 무덤에 물 이렇게 차고 그랬는데 구리가 그만큼 그 부식 저항성이 강해요. 그런 걸 5cm짜리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땅에 이제 안반에 대놓고 꼭 주위에다가는 방수제 있잖아요. 왜? 방수제. 그거 이제 방수제는 물을 딱 먹으면 단단해져요.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가고. 그거 강아지들 배변판에 그렇지. 고양이 배변판 강아지 그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또 주위 이렇게 채워놔. 그러면 지하수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잘 안전하게 이제 거기 밀봉이 잘 될 수 있고 아주 오래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초우라늄 원소라 그래요. 우라늄보다 무거운 애들. 얘들은 근데 이제 무거워가지고 잘 또 이동을 못해. 그래서 얘는 빠져나오더라도 그 바위 거기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걱정 사실 안 했어요. 쟤들이 조장을 해서 반핵하는 애들이 위험하다. 사용 해결료 어쩔 거냐. 그래서 그런 거지. 잘 들여다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사용 해결료 문제도 다 처리할 안전한 길이 있고 이미 그래서 핀란드 같은 데서는 건설을 하고 있어요. 첫 공장을. 근데 왜 딴 나라는 안 하냐? 그게 이제 원자력의 가장 좋은 점이 연료 사용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2m 면적만 있으면 원전 1년짜리 1년 동안 쓸 연료를 저장할 수 있어요. 나온 그 사용 해결료도 그만큼 저장만 하면 돼요. 그럼 몇십만 명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용 해결료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부지에다 저장해놔도 돼 임시로. 네. 아주 급하게 이 처분장을 만들 그런 강한 필요성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아까 제가 구리 쓴다 했잖아요. 근데 구리가 비싸요. 비싸죠. 네, 이게 직경이 1m, 높이가 한 10m 이렇게 되는 걸 뭐 많이 만들면 그래서 조금 더 경제적인 게 나올 때까지 그냥 현장에 보관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딴 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더 효율적인 기술을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 나 여기 또 오고 싶어졌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움직이는 거를 정치적 행보로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 이런 거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교수님이 막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거에 목에 이렇게 칼이 들어오는데 네. 가만히 찔릴 거냐 이거지. 그래서 그치.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만 살자는 게 아니고 네.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라는 저는 그 양심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는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전단도 돌리고 비도 맞으시고 저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연구할 시간 쪼개서 내가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정권 바꾸고 그러는데 도움될 만한 게 하나 딱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75만 명, 네. 지금 75만 3만. 근데 이게 어저께 한동안 전역체돼 있다가 어저께부터 한 3, 4천 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이 검찰이 딱 수서 들어가니까 네. 이게 이제 원전에 또 문제가 이슈가 딱 되고 그래서 야. 관심이 고조된 모양인데 네. 우리 저 유재 사랑하시는 분들 네. OK 아톰이에요. OK 아톰. OK아톰.org 네. 거기 들어가시면 아주 카톡으로 하면 제일 쉬워요. 카톡으로 OK아톰.org 에서 전송해가지고 들어가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원자력 살리고 네. 좀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분위기 바꾸고 살리는데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편집으로 사이트 딱 나갈 겁니다. 네.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카톡으로도 많이 퍼뜨려주시고 이 영상도 좀 많이 퍼뜨려주시고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뭐 방송사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정치 운동 차원의 인터뷰고 나라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 이렇게 모이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어떤 그 인터뷰로 교수님을 처음 찾아뵌 겁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이러면 나라 망해. 네. 그리고 우리 이 정부를 바꾼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할게. 에너지면 에너지, 뭐 환경이면 환경, 뭐 도시 재생이면 도시 건설이면 도시 건설이면 각 전문가들 저희가 계속 연대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돼서 뭐 누가 보면 뭐 무슨 캠프처럼 보일 텐데 마음대로 네 생각하라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서동엽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굴할 수 없다. 교수님. 네. 또 찾아올게요. 그래도 되죠? 좋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할 얘기는 한 10배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통은요 이 메시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논문으로만도 이게 또 이 정치운동은 진짜 이거 누가 한번 해야 돼. 이게 말이 돼야 이런 이거 누가 절규를 해야지. 지금 저는 진짜 마음속에서 막 절규가 올라오거든요. 네. 교수님 사실 막 절규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요. 저는 만큼 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분과 화가 막. 오늘 내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 아니 다 그러려고 온 거죠. 네. 우리 이거 한번 하이파이브 하고. 화이팅.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